이런 느낌이라는가. 예, GTQ 포토샵 2번 유형은 자, 1번 문제보다 문제를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타이포그래피는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일단 제공해주는 이미지는 보통 2번, 3번, 4번 이미지를 400에 500 픽셀의 문서를 준비한 다음에 이미지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00에 500짜리 새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 N. 이 정도? 보통 이제 작업했던 크기대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100대가 보이고 픽셀자가 보이면 그냥 앞에 했던 그 단위나 수치를 꼭 기억해요. 400에 500 다른 작업 안 하셨다면 여기 미리 수험번호 메시 끝. 자, 메시가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수험번호랑 기타 뭐 여러분 뭐 몇 개 있었죠? 그래서 1년 된 내용과 그 다음에 번호, 예,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2번 문제니까 이제 2번 F7번 미리 정해주시면 좋겠고, 레이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크리에이트 밑에 있는 버튼 아니면 그냥 크리에이트 누를 사이에 엔터를 치세요. 빨리 끝납니다. 레이어 하나 만드시는 뭐 크리에이트 막 누르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수험번호, 성명, 예, 2번. JPG는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중에 내보낼 때 JPG가 되는 거.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일단 여러분 뭐 준비되어 있는 제공해주는 이미지 2번과 3번, 4번 이미지가 있는 여러분 내 컴퓨터를 보셔야 되겠네요. 영어 단어 윈도우 키를 누르시거나 그러시고 윈도우와 영어 단어 2를 누르시면 보통은 이제 내 컴퓨터 어떤 창이 좀 뜨겠죠. 아니면 여러분 탐색기를 통해서 됐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이미지가 이 세 개네요. 이 세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노란 계통의 선색깔. 드래그 한 다음에 작업 중인 곳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세요. 엔터. 엔터. 통장 모양의 곡선을 펜 툴로 그려볼게요. 세 개의 이미지를 레이어 위에 세 개 그대로 그냥 배치한 겁니다. 더 축소해서 하셔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시간이 좀 빠릅니다. 여기 한번 이게 이제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 시험지 종이를 보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뭘? 여기 보니까 새가 깔끔하게 따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이걸 딴다고 해요. 눕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오려주고요. 손가락도 보이고 타이핑 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 조그만 딱지도 보이네요. 딱지.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을 화면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예, 밑에 사람 손이 보이는 무슨 재봉틀처럼 보이는 봉제. 여러분 중심 마음대로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바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툴 중에 무브 툴 움직여주는 애. 자, 일단은 움직여주는 애, 얘를 잡고 얘는 제대로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 이렇게 돌리면서 Shift 누르면 딱 씁니다. Shift는 딱딱 쓰는데 아주 좋아요. 크기 조금 줄여볼게요. 엔터. 넌 됐고, 노란 색깔은 작업한 거는 일단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음이 뭐였지? 이거 맞아. 이거 바닥에 있던 거예요. 레이어상 끌어내리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뒤로 돌리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찍는 게 더 낫겠죠? 어이구야. 그렇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더 빠르겠죠.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딱 잡고 내리고, 딱 잡고 어금니 물고 올리고, 예, 이렇게 주먹 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단축키가 더 빠르십니다. 알았다. 됐고, 얘는 얘도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네. 컨트롤 키 이렇게 Alt 키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면 너무 큰 거보다 이렇게 적당히 작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자고 있는 애 깨워봐야 되겠다. 일어나. 깨워봤습니다. 깨워봤고요. 너. 자, 뭔가 네가 해줘야 돼. 맞추셔도 돼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이브하는 순간. 점들 동일하게 맞출 수. 이름 그대로 나타나죠? 지금 방향키로.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만 치세요. 블렌드만 하면 수시 저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그림부터 받아봤으니까 그림을 한번 처리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레이어는 레스터라이즈라는 걸 해줘야 돼요. 레스터라이즈? 이미지 보면은 여기 새가 있고, 그러면 여기 밑에 무슨 돌기가 있는데 외곽을 없애야 돼요. 요 대상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레스터라이즈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요 배경은 상관없어요. 요 두 개를 이렇게 컨트롤이나 아니면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왜요? 두 개 복사해서 레스터라이즈라는 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들은 이 배경을 주인공 제거하고 요거 나머지 이런 부분을 없앨 때 딜리트를 누르면 직접 편집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고급 개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영어로 합니다. 가져온 애들은 둘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얘 보고 있는 애는 딜리트를 누르면 잘 지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깔끔하게 이걸 제거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니까 깔끔하게 새 모양만 좀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지우는 게 제일 좋을까? 아마 시험 고사장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이 툴, 마그네틱 라소 툴, 자석이 붙어 있는 올감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요렇게 원을 가지고 캐릭터 만들 때 한쪽 팔과 다리만 만들고 리플렉트 했던 기억하세요. 노테이트랑 같은 친구입니다. 완전히 끝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 시험 고사장에는 이런 글씨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너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딜리트, 그리고요 컨트롤 D, 디셀렉트 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없애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롭게 되긴 하는데 그 색깔이 이렇게 윤곽이 다른 대상과 구분 잘 될 때는 이 올가미 도구로 가끔 클릭도 해보면서 지나가게 되면 각종 올가미 도구랑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은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때 마우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작업하는 걸 다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빅 돌려서 자동차 연수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빼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삑사리가 나면 안 됩니다. Alt 누르면서 요만큼을 빼달라는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Alt를 누르니까 갑자기 빼기 보이죠? 여기 있는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Shift와 Alt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빼기와 더하기를 누르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자, 곡선을 한번 이런 친구를 이용해서도 다듬는 거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시간 좀 걸리지만 그래도 뭐 시간을 많이 줄였잖아요. 잘 보세요. Shift를 누르면 더하기가 보이고, 기울여봐. 검은 화살표 쓰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Alt를 누르면 빼기가 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더하기와 빼기를 여기 가서 이거 누르고 더하고 이거 누르고 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꼼꼼히 보진 않아요. 일단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건 이제 사진용어로는 눕기라고 합니다. 눕기 작업. 컨트롤 D. 자, 그리고 깔끔하게 따져 있는지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 깔끔하게 따 있으면 돼요. 시험지를 보시면서. 얘는 됐고, 얘는 또 어떻게 여기 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외곽에 이런 테두리가 보이는데 깔끔하게 따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정교하게 땄네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정교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지난번 여러분한테 이 선택 도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퀵 셀렉션을 좀 많이 좀 추천해 드릴게요. 물체를 보기 좋게 꺼내 주시고, 화면에도 보면 요만큼만 걸쳐 있죠? 요만큼만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멀리다 떨어뜨려 놓고, 자, 일단은 깔끔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친구예요. 기본인 뉴, 그 다음에 경계를 선명하게 보이게 페더 제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얘로 원래는 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지금 모양 컨트롤 제로 누르면 작업하기 좋게 화면에 딱 맞게 높이에 맞게 애들이 잘 잡아주니까. 자, 이런 거는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런 데는 그냥 아까 했던 친구들을 이용해도 돼요. 펜툴의 사용을 또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은 이 도구로 배경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머지나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윤곽 혹시 필요하면 모를까? 그림 유형에 따라 완전히 틀립니다. 난이도는 그림에서 결정되는데,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야자님만 정사각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정해보고. 자고 있는 애를 풀어볼게요. 감춰진 애 모두 보이게 하기. 컨트롤 알트 숫자 2. 자, 지금 요만큼 선택했죠?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요. 대상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가볼게요. 이게 선택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뉴입니다. 포토샵에서 아까 제가 선택 해제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새로운 선택할 때 깔끔하게 했던 거였고,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깔 인버스라고 해요.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상이 아닌 외부. 머지는 같은 색깔끼리 붙어 있을 그리고 딜리트. 합쳐주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거짐 다 끝났죠. 거짐 다 끝났기 때문에 제거하는 모양을 보시면서 이런 색깔이 좀 유사한 거. 그래서 뭐 경계 부분이 이런, 그리고 중요한 게 밑부분의 그림이, 이거 밑부분은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안 해도 돼요. 밑부분은 안 보는 걸 열심히 작업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열심히 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말이 조금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자, 뭐 손이 가서 이런 부분은 뭐 펜 툴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충 오릴 거 오려놓고, 그 다음에, 제거하시는 부분은, 저 이렇게 할게요. 컨트롤 D. 같이 쓰는 친구. 삼각형이 삼각형을 보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도 않지만, 됐네요. 밑에는 좀 포기할게요. 이거 잘 보세요. 색깔이 왜 이런 색깔이지? 여기도? 이럴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애가 마술봉입니다. 마술봉이 뭐냐? 여러분이 특정한 색깔들로 쭉 이어져 있고 대상과 구분이 잘 된다면 이 친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볼게요. 클릭. 리플렉트를 약간 좀 미미한 부분도 있는데 위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수치만 100 정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마술봉에서 톨러런스라고 하는 이 수치는 마법의 어떤 힘이랑 비슷해요. 좀 강하게 아니면 더 힘이 많이 나가는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오, 한 번에 됩니다. 나도 Shift 누르면서 한 번에. 이거야 없애는 건 문제 안 되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톨러런스의 수치는 32가 마술봉의 기본인데 100 정도 되면 이왕이면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냥 딜리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물론 눈에 거슬리게 보이신다면 뭐 그냥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 같은 색깔들이 쭉 퍼져버리니까. 자, 됐고 여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모난 걸로 딜리트 해볼게요. 컨트롤 D. 자, 어때? 됐나? 조금만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컨트롤 S. 대략 비슷하게 배치를. 이게 이런 조그만한 띠끌들이 좀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깔끔하게 좀 지워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좀 작아야 되겠죠? 여러분 도형을 잘 그리고 여기 시험 고사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룰러가 꼭 보여요. 룰러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보이는 애들은 영어로 룰러 컨트롤 누르시면서 R 컨트롤 R 컨트롤 누르면서 R 해보세요. 이렇게 작아 나타나요. 작아 나타나서 여기 50단위 그죠? 50단위를 맞췄네요. 여기도 약간 50단위 맞게 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대략 여기 보시면 이런 수치들이 써 있어 가지고요. 요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략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런 자, 일단은 두 개, 새가 좀 크지 않아? 컨트롤 T 좀 작게 줄여주고 원래 브러쉬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자, 얘도 요 정도에 넣어놓고 컨트롤 T, 알트 시프트 요 붙일 거 정도. 붙이고 뭐 나눌 건 나눠. 그쵸.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펜툴이 제일 깔끔한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이런 액자 모양입니다. 이 액자 모양과 얘는 자유롭게 나와 있고 얘는 잠겨져서 좀 보이시죠? 요게 포토샵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모양은 선택 도구가 아니라 쉐이프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짜보시고요. 세이브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액자를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내용이 너무 많죠. 필터 주고, 필터는 프레스코라고 하는 필터 갤러리를 이용하는 거고, 안쪽 테두리,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이 익숙히 들어본 효과죠. 지금은 이제 아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을 준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림이랑 비슷하게만 만들면 돼요. 일단, 프레스코라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그리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사진 속에 있는 요만큼은 선명한데 나머지는 흐리멍텅한 이상한 그림 같은 효과가 있죠. 이걸 필터라고 해요. 프레스코 이걸 작업을 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뭐 픽셀 수를 좀 맞추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화면에도 보시면 픽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 내가 정해놓은 게 여기가 400이거든요. 여기가 400? 140인데? 이럴 일은 없지만 시험 고사장은 대부분 픽셀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줘요. 포토샵은 컨트롤 K, 변태적인 도구들입니다. 얘네들이 변태 도구. 컨트롤 K는 포토샵에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험 고사장에서 분명히 돼 있지만 여러분 혹시 컨트롤 K를 누르면 설정, 유니트, 밀리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단위가 300, 400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자주 하진 않아요. 고사장이 아닌 다른 데서 연습하실 때 이걸 픽셀로 바꿔주시고 룰러 자의 단위를 30cm 이상 이 부분만 밀리미터, 인치 그런 게 틀리잖아요. 이거 맞춰주시고 엔터. 이렇게 400! 그치. 눈이 딱 떨어지죠, 그죠? 예, 이거 좋아요. 정교하게 작업하기 진짜 힘들지만, 여기 50이라고 하는 단위에, 요 자의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끌어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요 정도 50 맞지? 하시면 50 정도가 대부분 잡혀요. 그래서 이게 액자의 테두리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부분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50밖에 안 나옵니다. 액자 틀의 모양 자체를 이미 알아놓고 하면 더 편하겠죠? 여러분 여기 이쪽 모서리로부터 Shift 키 누르면서 이렇게 걸쳐보세요. 그럼 대략 뭐 50도 1픽셀 정도는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Shift는 여러분들이 추가 성격도 있지만 빈 곳 아니면 컨트롤 D 시프트를 보통 누르면 어중간한 애를 이렇게 정사각으로 애들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 이렇게 정해주셔서 50픽셀에 가까운 정사각의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위로부터도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아웃라인 보기. 이 셀렉트를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이건 이제 편집 디자인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이 시험에도 이렇게 좀 나오네요. 자, 컨트롤 Y 이렇게 얘네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선택 범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더 움직일 때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대략 잡아주시고 더 다음에 룰러 작업을 또 해주셔야 돼요. 끌어서 내려서 여기에 딱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로 가이드라인을 쳐주시는 게 좀 안정감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액자 틀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셀렉트는 안 해도 되겠죠? 컨트롤 D
그래서 이 틀을 잡아주시고 한번 세이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필 컬러가 있는 교형 원래 이제 너무 정신없을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수치를 맞춰서 좀 해주면 깨진 애를 맞췄네? 애를 자르게 되면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양쪽 대칭이 되는 잎사귀 모양도 만들 수가 거의 당연히 저장을 하시면서 피어런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점이 많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트릭 같은 느낌으로 약간 자,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두 개 같은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손그림과 이 손그림은 똑같은데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기존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이 모서리가 둥근 경우도 있고 모서리가 그냥 모난 경우 있다면 네모난 선택 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모서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둥글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공률도 안 써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둥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모양이 네모나게만 돼 있다,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원하신다면 이 자리 가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이미지처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주시면 평범한 이미지처럼 레이어가 돼버립니다. 원래 던지자마자 레스터라이즈를 해주시는 게 좀 좋으세요. 그래요. 근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아까 얘네 자를 때 다 보여드렸잖아요. 편집하기 너무 좋게 문선에 포함시키는 걸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문선에 포함시키는 거. 자, 일단은 그냥 네모나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모난 툴, 이건 진짜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네모나게만 보인다면 여기 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자대구 그려놨던 선에 따라서 칼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 가이드라인, 이 색깔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안내선. 저기 행사장 안내길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게 쳐놓기 때문에 옆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쪽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모서리가 네모난 경우는 현재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비약 카피, 컨트롤 J라고 하죠. 컨트롤 J 이렇게 주시면 얘는 정상적인, 밑에는 뭐 이상하게 막 필터 효과 주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쓰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끝에가 뿌리는 느낌이 좀 비슷하죠. 중앙적. 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별도의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적합해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은데,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역시 쉐이프를 이용해야 돼요. 제가 베케이션을 깜빡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네모난 라운디드 렉탱글 이 툴을 고르신 다음에, 자, 위에 보시죠. 그림을 그릴 때는 쉐이프, 아이드로퍼, 즉 범위를 선택하는 걸로 활용할 때는 패스, 이 두 가지로 여기 있는 애들이 좀 구분이 돼요. 보통 컬러 놓고 할 때는 이 패스에다 놓고 한번 봐볼게요. 패스에다 놓으시고 모서리가 둥근 상태에 여기 모서리 부분을 보통은 이제 이게 더하기처럼 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요 기본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걸로 맞춰져 있는 거 기본으로 보시고 빼기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모서리를 잡고 이거 셀렉트 도와주는 거예요. 선택을. 일러스트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 방법. 어때요? 둥근 거 같아? 둥근 거 같은데 하면은 엔터 치세요. 됐어. 원래대로 이걸로 할 거야. 자, 이 둥근 애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패스 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창 중에 레이어와 패스 이 두 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없애버렸네요. 레이어, 패스, 채널은 꼭 옆에 있어야 돼요. 보통 레이어만 똑 떨어져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애가 패스를 기억하고 있는 애고, 얘를 찍어보시면 얘가 보이고 얘를 안 찍으면 안 보여요. 화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상태가 보이는지, 이런 형태가 보이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별다른 건 안 나. 자, 근데 이 워크패스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선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셀렉트한 영역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여기 있는 얘네들 기준으로 해준다면
이런 모양의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이 라운드 레탕글 뭐 얘가 뭐 대표적이고 있고 나머지 뭐 둥근 거라든가 육각형 선택이 혹시 시험 문제 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얘가 좀 단독으로 나오겠고 얘는 존재감은 없어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그 가이드라인까지 있어서 우리한테 좀 심란하죠.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애들을 감춰놓고 봐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L자 옆에 있는 세미콜론. 이 가이드라인 역할은 다 했어요. 이 틀이 근데 지금 보이는 이런 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 작업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왜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뭘요? 이 워크패스는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사라지지 않고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이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엔터, 오케이 누를 이유도 없고요. 그냥 엔터. 여기 뭐 패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만든 거야? 색깔도 없고. 자, 여기 화면에 글씨 옆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썸네일이라고 해요. 패스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스 썸네일을 여러분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면서 손가락을 그 위에다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저렇게 보낼 때 클릭해주면 애들이 점점점점 나타나요. 어때요? 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어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려고 얘를 만들어준 거예요. 패스 자체가. 도자기 모양을 딴다거나 1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아주 복잡한 거는 패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요건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계속 요거 볼 이유는 없고요. 보던가 안 보던가 볼 이유는 없어요. 레이어 자리에 가서 이거는 아까 네모난 버전이었죠? 요거 누르고 컨트롤 J. 어때요? 모서리가 둥글게 보이죠? 이 선택을 도와준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이 패스로 작업한 애죠. 이름을 일일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패스로 모서리가 둥근 애를 선택해 줄 거예요. 얘가 바로 깔끔한 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얘에다가 프레스코 벽화 효과를 준 거예요. 그림이 좀 겹쳐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보시는 분들 좀 어렵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틀은 잡혔겠다. 잠깐 밑에 있는 배경이 뭐야? 프레스코 벽화. 프레스코 벽화. 프레스코 벽화 효과를 줘야지. 바로 얘가 이제 액자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같이 켜놓고 보셔야 되겠죠? 연습하는 거는 연습하는 거고요. 연습하는 거고 잘 켜놓고. 그렇죠. 얘가 아닌 바닥에 있는 애가 프레스코 벽화라는 애. 자, 2급 2번 문제 이 배경을 찍고 이거 헷갈리시면 감춰놓으세요. 왜냐면 둘이 켜있으면 얘한테 하는지 헷갈려요. 나 여기 있고 한번 프레스코 벽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레이어 오케이. 꼭 암기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필터 에어컨도 아닌데 에어컨 아닙니다. 필터예요. 필터. 여기에 필터 갤러리 찾아보시고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해서 어떤 멋진 애들이 보이는데, 자, 여기 아티스틱 예술적인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많이 쓰는 애들만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프레스코 차스터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틀린데 영어 버전 나오더라도 이렇게 괄호 열고 프레스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보이죠? 보이죠? 보이면 오케이. 작업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한 개요? 끝난겨. 드래그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그 다음에 얘를 보이게 해봐. 나 보여. 보여.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온 거고, 얘 위에 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겹쳐 보이고, 그나마 또 화면에서는 무슨 효과를 좀 원하냐면, 하트처럼 보이겠네요. 안쪽에 테두리와, 조금 더 줄까요? 안쪽에 테두리, 리플렉트 할 예정이니까. 5픽셀짜리 하얀 거와, 레이어 스타일, 뭐 이렇게 겹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레이어 스타일의 그림자,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 이 두 개를 먼저 누구한테? 바로 이
어렵게 작업은 패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안쪽 테두리 효과와 그림자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겠네요. 일단은 그림자는 흔한 거니까 그림자부터 접근해 볼까요? 그림자 보이면 일단 성공. 다음에 안쪽 테두리. 테두리가 바로 스트로크죠. 예, 스트로크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얼마나 되나? 잠깐만. 스트로크의 두께가 말이에요. 5픽셀이에요. 여기다가 5라고 써보고. 하얀 거 맞지? 하얀 거 맞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안쪽, 인사이드.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예,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대충 갖다 놔도 되지만. 자, 알아두세요. 드롭 섀도우. 오케이. 스트로크 안쪽. 바깥쪽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안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고요. 바깥쪽은 바깥쪽으로. 이게 레이어 스타일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안쪽이었고 수치가 5픽셀이었으니까 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요만큼 남겨놓겠습니다. 샤도우 방향은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그냥 주시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를 스트로크 안쪽 테두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중심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누를 시간도 없어요. 엔터. 네. 자, 그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얘한테는 무슨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애. 일단, 클리핑 마스크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3월 위에 얘가 얹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구조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본인이 하시는 거에 다른 요소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자그만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애기랑 어디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애기고요. 밑에가 아빠의 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현재 애기 조그만한 애 위치에서 A, C, G, Alt 컨트롤 G. 원래 위치는 레이어의 어이구 되게 힘들어요. Alt 컨트롤 G라고 해서요. 클리핑 마스크 아래에 있는 대상만큼 현재 내가 거기에 일부만 보이게 해주고 싶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클리핑 마스크인데, 에이씨. 그 지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줄여가지고. 알트 컨트롤 G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에이씨 이거 또 나왔잖아. 눌러보세요. 왜 나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웃지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왔죠. 모양을 잘 보세요. 아빠 등에 업히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업힌 구조예요. 이게 클리핑 마스크라고요. 아래에 있는 틀 안에만 보여집니다. 요 안에 혹시 새가 들어가면 새도 그 안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새는 밖에 꺼내져 있어야 돼요. 바로 큰 등치 위에 있는 내가 AC 알트 컨트롤 G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림에서는 스트로크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거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탭키. 네. 다른 거를 안 보이고 모양만 비교해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랑 좀 비교해 볼게요. 20 정도. 여기는 프레스코 벽과 액자 틀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를 주라고 했는데 테두리 효과도 원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림 좀 보시죠. 자, 뭐가 틀리지?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나요? 안쪽이죠. 시험 문제가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 그 그림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림 유형에 맞게. 아이, 드롭 샤도우라고 했는데 이너 샤도우 아닙니까? 안쪽 그림자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볼게요. 이미 이름 벌어졌는데, 자, 컨트롤 D를 두 번 얘거든요. 예, 드롭 섀도우가 아니에요. 2번 이상 누르면 안 돼요. 자, 얘를 더블 클릭. 원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거 확인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매장에 왜 또 오셨어요? 아니, 저 상관없고요. 얘가 아니래요. 얘가 아니에요? 안쪽 그림자. 얘 바로 가장 가까운 매장이 있었네요. 안쪽 그림자입니다. 안쪽 그림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기존 걸 체크 꺼주시고요.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럼 보자. 각각의 컬러들을 안쪽 그림자. 안쪽 그림자가 약간 기본으로 기본으로 여기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건드렸나? 리셋을 왜 누르는 거야? 리셋 눌러주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자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화면을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자가 답답한 그림자가 나와요. 나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쪽 그림자야? 중요한 요소네요. 어디 보자. 좀 진한 것 같은데. 자, 수치를 조금 건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정도는 그림에 좀 가끔. 웬만하면 이런 그래서 네, 비슷하지? 네, 비슷하게 나와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속성. 네,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탓을 하는 거 아니지만 문제와 글,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오타도 날 수 있는 거니까 보셔가지고 오파서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깔려있다. 이거 너무 내려갔고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율에 따라서 보시면서 여기 이게 샘플입니다. 저 옵션을 꺼주시면은 테두리 효과에다가 안쪽 그림자 넣구나 보시고 크기에도 선두께를 유지하는데 오케이 누를 필요 없이 엔터. 허술한 애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큰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크기를 느리신다거나 하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다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테두리 효과가 밤색이 들어가 있네요. 밤색이 아니라 내가 색깔 지정해주고 있잖아. 색상이 뭐로 돼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 레이어 스타일 이 놀이기구에다가는 3픽셀짜리 여러분 그룹은요 6600 나름 그룹을 만들긴 했지만 얘한테도 뭐 줘야 되겠네요. 저는 왜요? 아직 그냥 너도 한번 주자. 어디에 등록을 했다거나 그래 너 말하는 FX 여러분 스트로크 여기 비슷한 말들이 있으니까 잘 찾으세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여기 클로바 모양의 심볼 창을 한번 눌러보시죠. 아니면 펼쳐보시죠. 하얀 색깔 아닌데 펼쳐보신 다음에 인사이드 앞에 했던 거 기억을 해요. 심볼 얘는 외곽입니다. 뭐가 있죠? 이상한 색깔은 밤색? 여러분 밤색? 이 안에 충분히 등록할 만한 예쁜 그림이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써있던 66 뭐 있었죠? 예, 66 현재 등록하는 방법은 보시면서 현재 수치에 맞게 써야 돼서 심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략 밤색이다. 밤색을 적용해 주신 걸 좀 추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고 이름 모르면 대충 풀어야 될 게 많다면은 등록이 됩니다. 정확한 색값은 여기 써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저 정도 만족. 뉴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심볼 정하는 테두리는 엔터. 자, 혹시나 완벽하지 않은 애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3. 느낌이 틀릴 거예요. 됐네요. 맨 위에 심볼 이름을 볼게요. 혹시 내용을 보시는 분들 같은 일반 경우는 도형들은 일반 테두리? 도형처럼 보이지만 60000 어떻게 보이시냐면 들어왔으니까 일단 얘는 도형이고요. 얘는 심볼입니다. 요거 이 색상 갖고 많이 고민하십니다. 660000 어때? 심볼은 똑같네 뭐. 등록해놓고 여러분 편할 때 쓰세요라고 있는 게 그냥 엔터. 지금 얘도 심볼이 됩니다. 자, 다 했다. 다음 게 아닌데 글씨 하나 남았네. 적당한 공간에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도저히 옆에 막 너무 많이 막 이런 게 튀어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진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깔끔하게 그림이 똑같이 나왔고요.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은 글씨만 나왔죠. 눌러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에다가도 무슨 효과 쓰라고 있는지 꼭 있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약하게 놓고요. 놓쳤다. 이런 게 사소한 게 5점이 됩니다. 감점이죠. 이너 그로우 어쩐지 조금 밝더라. 놓고 배치 걸쳐도 있고 이너 그로우 일부는 작게도 돼 있고요. 레이어 색깔은 없어. 복잡하겠죠? 이너 그로우는 또 뭐예요? 여기 새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림처럼 배치를 한번 왜요? 새한테 있지, 여기 두 개 붙어 있지, 서로 FX 이너 그로우. 자,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묘사하는 거는 여러분 갖다 놓고 배치하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색깔도 뭣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뭐는 뭐로 하고 무슨 색깔은 뭐로 하고 비슷해졌죠? 브러쉬로 만들고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죠. 요구 조건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 문제를 원래 꼼꼼히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건 누구? 2급 3번 이미지? 왜? 뭐가 틀려?
너 이 문제가 쉽게 이 보이지? 브러쉬를 쓰라고 돼 있는데 뭐 브러쉬는 어렵지 보라색 계열로 보정? 을 등록했다면 브러쉬를 여러분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쉽지만 않군요. 걸쳐져 있는 일부 꽃 뭐를? 여기 보이는 여기 날개 부분을 보라색 계열로 보정. 진짜 단골 문제예요. 부분은 한번 남겨놔. 이런 걸 처리하라. 보라색이라고 했지? 보라색 계열이라고 했지. 보라색 어떤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자, 포토샵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과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이런 실에 원래 꼼꼼하게 오려보되 이런 소소한 지문들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아이고, 이게 2번 문제 상당히 많이 시간 걸리고 있죠? 복잡한 건 접어주고, 이거 어떻게 하지? 깔끔하게 요만큼은 셀렉트 해주시고요. 절차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그게 한 이후에 글씨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택 툴을 이용한다? 선택 툴, 뭐 네모난 거 관련 없고, 요거 약간 관련성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그렇게 클릭해서 자, 여기 브러쉬들이 보이죠? 네, 가끔 클릭도 해주시고요. 얘가 제일 많이 써요. 길쭉한 네, 이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간 건 나중에 잡아주시고, 시간 없을 때는 또 이런 방법, 여기는 Alt 누르면서 빼주고, 적용하는데 오케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한테 퀵 셀렉션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마술봉과 같이 살고 있는 퀵 셀렉션. 이 마술봉도 힘을 발휘할까요? 오, Shift 누르면서 추가? 심볼에 있는 화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겠네요. 컨트롤 D. 브러쉬는 아니고 여기 있는 실제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시간 낭비 줄입니다. 나는 빠른 선택, 퀵 셀렉션. 넌 뭐야? 이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브러쉬 모양을 이 괄호를 누르면 작아지고 이 괄호를 누르면 커집니다. 이걸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화면 속에 제가 두둥둥둥 스와치라고 하는 화면 너무 속에 큰 필요는 없겠고요. 이 범위 안에서 클릭 브러쉬를 이게 지금 제가 기억을 그만 오, 좀 빠른데? 좀 빠른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을 퀵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앞에 있던 마그네틱 라소, 그 올가미가 있는 그거 나쁘지 않지. 그걸로 하신 분들 그걸 끝내. 자, 잠깐 지금 제가 3개 보여드렸는데 마술봉은 좀 아니었죠? 퀵 셀렉션 좀 빠르니까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앞에 했던 마그네틱 라소 이렇게 경계를 따라가는 요거 쓰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선택이 되셨다면은 작업은 다 한 거니까 툴을 그냥 고쳐주세요. 그냥 일반 요거 누르면 아무데나 누르면 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셨다면은 자, 여러분들 색상을 보라색 계통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색상을 변경할 때는 여러분 CU로 가시기 바랍니다. CU가 아니라 컨트롤 U 누르시고요. 컬러라이즈 색상 주겠다. 그 다음에 색상 변경. 너무나 쉽게 얘기했죠? 그러면 셀렉트 돼 있다? 자, 원래 메뉴대로 가시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CU를 기억하세요. 단골 메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디 있어? 여기 찾았다. 색깔은 무관합니다. Hue and Saturation인데요. 컨트롤 U입니다. 데코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 왔어. 어떻게 해달라고? 컬러라이즈를 체크한다. 마지막 네모 채도를 높인다. 자, 색깔은 보라색을 찾는다. 보라색이 자, 모서리에다 요 정도로 보라색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요 정도가 바이올렛 보라색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체크를 끄면 안 돼요. 스마트 가이드가 색깔 주겠어. 자, 채도 높이고 이건 명도입니다. 색상, 채도, 명도. Hue, Saturation, Brightness. 이걸 체크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노란색 계통으로 바꾸세요. 주황색 계통으로 바꾸세요. 핑크빛, 사이안 계통으로 바꾸세요. 채도 높이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채도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면 강력하고요. 적당히 올려주는 건데, 예, 뭐 그림 여러분 인쇄물 보시면서 이 채도는 결정하시면 돼요. 빼시면 안 됩니다. 흑백이 되니까. 채도를 조절하고 색상을 보라색 계통이지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상태에서 엔터. 네, 엔터입니다. OK가 아니라. 자, 상관없어. 누르시면. 자, 이제 OK를 누르고 이제 마무리. OK 누를 시간도 없어요. 엔터만 치세요. 저는 네, 됐고, 셀렉트 돼 있는 거는 디셀렉트 해주셔갖고 요거 계속 두고두고 간직하실 게 아니라면 컨트롤 D 눌러서 뒤로 갖다 놓고 셀렉트를 꺼주셔야 되겠죠. 세이브 자주. 세이브를 누르시면 JPG로. 자, 핸드메이드 윗 러브. 여러분 저기 포토샵에서 직접 글씨를 입력하신다거나 하는 게 시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종이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에 메모장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요. 텍스트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 글씨가 있으면 미리 써놓으면 아주 좋아요. 복사했다가 붙이면 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핸드메이드 윗 러브 하얀색 화살표 이 글씨를 하얀색 화살표로 바뀌어요. 미리 복사 컨트롤 C. 내가 글씨 쓰는 곳은 어디? 맨 위. 현재 작업 중인 맨 꼭대기. 글씨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 깔려 있으면 안 되겠죠? 맨 위에다 놓고 이번에는 서체를 무슨 서체를 요구하냐면 네, 타임 뉴 로만. 예, 거의 명조 계통의 서체죠. 바탕 서체. 타임 뉴 로만이고요. 볼드에다가 35포인트. 색깔은 내가 알아서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까지 역시 요구하고 있네요. 일단 타임 뉴 로만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T 도구를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 RER이라고 되어 있는데 TIME 점 단위를 움직이기 타임 뉴 로만 볼드 이렇게 둘을 지목해야지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볼드 그래서 비슷한 형상이 나오면 볼드가 없으면 익테 저기 레귤러 둘 중에 하나. 작업은 아니거든요. 누르신 다음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형상이 최대한 가깝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볼드. 예, 여기 있는 그 수치 있죠. 내가 잘 했는데. 물론 지금 PDF 문서가 폰트 크기는 본부에서 배포가 돼 있으니까 폰트 크기가 35포인트니까 미리 써놔요. 여기다 35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맞는 컬러나 선 두께 이런 걸 미리 레이어 스타일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글씨 색깔이 663399네요. 아이고 검은 색깔로 하지. 패턴의 컬러가 자, 여기 있는 글씨 부분을 찍어놓고 여기다가 6633 이 컬러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보라색 계통 같다라고 하면 보라색을 찍으셔도 좋아요. 작업을 하고 내는 부분에서 구분될 수 있겠구만. 일단 문제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형상 중에 보니까 오케이. 너무 그 다음에는 클릭. 여기 점선 보이죠? 푸시해야지 됩니다. 양쪽으로 매칭되는 모양. T 도구에서 클릭. 자, 이쯤 됐을 때 파일을 저장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핸드메이드 위드 러브. 메이드 뒤에다가 저장은 항상 필수. 위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이 커서를 끝에 위에 갖다 대시고 엔터 쳐서 두 줄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갖다 대시고 엔터. 지금 현재 됐네요. 입력 후에는 이 T 레이어 부분을 찍어주시면 핸드메이드 위드 러브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서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흐드러져 있지? 일단 여기 하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중에 하얀색 스트로크부터 빨리 주셔야 되겠네요. 저 흐드러진 물결 치는 글씨는 어렵진 않아요. 흰색의 2픽셀. 예, 리플렉트도 특별한 일 아니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 많아요. 이 친구 이렇게 누르신 이거 뭐지? 여기 딱 찍고만 FX 스트로크 맨날 나오는 게 스트로크. 예시를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오케이. 아니죠. 카피를 눌러주셔야죠. 하얀 색깔이래.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을 직접 치지 마시고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게 같은 색깔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패스파인더 하얀 색깔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F9 바로 떴네요. 됐고요. 테두리 두께는 겹쳐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몇 픽셀만 머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안 겹친 건가요? 테두리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2픽셀. 가이드라인을 안쪽 바깥쪽 이것도 판단해야 돼요. 안 보이게 볼게요. 겹친 게 맞죠? 아웃사이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웃사이드가 딱 적당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게 그냥 오케이. 기본 색깔로 놔볼게요. 형상을 좀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저 어떻게 하지? 애들이 막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표현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어떻게 거였고, T 도구 가로지르는 라인은 어떻게 구제하느냐. 아니면 일단 글씨를 써놨던 위치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T 도구로 넘어갑니다. 후에 네. 이거는 이렇게 생기네. 네, 직접 펜 이걸 워프드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뭐 휘어진 듯한 뭐 글씨, 그래서 그거 만들기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줍니다. 일반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눌러주시고 여기 하나만 뭐로 돼 있는지 볼게요. 논으로 돼 있죠. 그냥 가만히 이게 합시다. 좀 여유 있게 옆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물결 치는 애가 있어요. 각도는 프래그. 각도 메시라고는 안 써 있어요. 물결 치는 애가 약간 비슷한 애가 있긴 있는데 라이즈와 플래그가 있는데 플래그가 보면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가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큰 하자가 없으면 모양이랑 좀 똑같은 것 같으면 오케이 땡큐 아니면 조금 건드려야 된다면 여기 있는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 것 밴드를 같아요. 조금 점선 라인이. 건드려주면 완급을 좀 조절해줘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도 뭐가 있는 그냥 것 같아요. 해. 시간 없어. 다음 문제 풀어야 돼. 원래는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조금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데서 많이 건들 필요는 없어요. 촉촉하네요. 이 느낌이 바로 요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어디 너무 많이 온 부분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요겁니다. 표시 안 나네. 영상이라면 유튜브로 보신다면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자, 뭐 오케이, 엔터라고 했죠. 예, 오케이 왔으니까 오케이 누르고. 자,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깔끔하게 저장 한번 해주고,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과 뭐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 잘 해보시고요. 자,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해주시되 출력 형태랑 같이 작업해 주세요. 이거랑 비슷하게 해달라는 뜻이었으니까 느낌대로 나왔네요. 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요런 마디. 일단 JPG로 내보내야 되겠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카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하는데 엑스포트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알트 컨트롤 시프트 S 어쨌든 카스 플러스 S 맞나? 누르시고 JPG 이렇게 보이면 옵티마이즈 탭에서 우측에 JPG로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JPG 하이 하이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세이브 해주시면 앞으로 저장할 때마다 JPG 내가 정해놓은 형태로 같은 폴더에 저장되니까 세이브 뭐 고사장마다 틀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험 번호 그 다음에 성명 번호 그리고 이미지 on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꼭 확인해 보세요. 웹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엉뚱한 거 눌러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만 잠깐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OK만 누르셔도 돼요. 저장도 괜찮고요. 같은 폴더가 저장되는지 확인 잘 해보시고 자, JPG로 내보낸 거 꼭 확인해 보신 후에 내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시고 현재 이거는 요구하는 PSD 파일로도 내보내야 되겠죠? 오케이. 끝났지? 이게 경로죠. 여러분 컴퓨터 코사장에 보면은 문서에 GPU 그 방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뒤에 0단위를 없애주면 이렇게 용량 줄이는 차원 그 다음에 작업한 레이어 스타일 검토하는 차원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주면 어떻게?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이거 이미지 사이즈까지 외면 좋지 않을까? ACI 알아두시면 일일이 갈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방해되는 애들은 꼭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닌데 ACI 눌러볼게요. 진짜네? 어떻게? 뒤에 0만 띄워주세요. 이게 에스펙트 레시오 비율 유지해주면서 여러분 작은 문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량을 줄이는 보관 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검토용. 실제는 이렇게 하시면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시험에만 하는 거지 줄일 이유가 없는 건데 대략적인 구성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파일을 세이브한 다음에 닫으시고 다음 문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포토샵은 4번 문제가 우리가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GTQ 어서와 GTQ 포토샵에서는 4번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는 여기까지 좀 기괴한데요. 어려우시면 반복 시청해 주시면 어피어런스라던가 고맙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만들 수 있어요.